바둑왕전 준결승전을 전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KBS 바둑왕전 4강 구도가 결정이 됐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대진입니다. 네, 오늘 대국을 벌이는 이세돌 구단과 허영호 구단, 그리고 반대쪽 조에서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3단이 만났습니다. 네. 신고조화가 잘 이뤄진 대진인데요. 네.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이세돌 구단이지만 KBS 바둑왕전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고요. 네. 허영호 구단은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 오랜만에 본격기전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을 맞아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허영호 구단, 랭킹은 이세돌 구단과 차이가 조금 나지만 그래도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일단 이 선수가 기본기가 탄탄하고 잘 무너지지 않는 기풍이면서 후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동훈 선수나 박용원 선수와 비슷한 기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는 조금 다른 기풍을 갖고 있는 허영호 구단. 과연 누가 먼저 결승에 오르게 될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준결승전. 이세돌 구단과 허영호 구단의 대국입니다. 이세돌 구단 2014년도에 KBS 바둑왕전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고요. TV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허영호 구단 2015년 삼성화재배 본선, 레츠런파크배 본선에 올랐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 몇 년 전에 세계대회 결승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랭킹도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2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군 입대 이후에 바둑알을 잘 만지질 못했죠. 그러다가 2015년에 다시 복귀를 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과거에 자신이 가장 잘 나갈 때의 모습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는 전기대회 우승자 이동훈 선수도 꺾었고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군 제대 후에 KBS 바둑왕전에서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허영호 구단은 글쎄요, 그렇게 속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기풍이 속기에서 딱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것보다는 그동안 허영호 구단이 속기 기전보다 이 시간이 길었던 기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인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그래도 탄탄한 모습 그리고 잘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반 진행이 굉장히 빠른데요. 네,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포석입니다. 거의 노타임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느 쪽에서도 변화를 구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 진행이 인류 기사들의 대국에서만 10차례가 넘게 등장했을 정도로 네. 아주 잘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포석이고 아마 두 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형태 정도로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몽백합배 세계대 준결승에서 중국의 커지에 구단과 한국의 박용원 구단이 여기까지 똑같은 포석을 둔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분명히 두 선수도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변 포석 보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뒀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일단 그전에는 처음에 이 형태가 등장했을 때에는 이렇게 네. 바짝 다가서다가 그 이후에 점점 멀어졌거든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흙이 어떻게 다가서든 백이 두 칸을 벌렸을 때 이 자세가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멀리 있기 때문에 네. 압박의 강도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 세 칸 사이가 백이 침입하는 단점만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가까이 갈 필요 없다는 뜻이네요. 뭐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 수가 이상한 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네, 그동안 바둑의 패러다임이 조금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도 날일자로 두었고 이 수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네. 이곳을 벌려서 날일자로 덮어 씌웠죠. 네. 여기서도 백은 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실전처럼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또 하나는 여기를 날일자로 달려서 밀 때 네. 그때 여기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럼 흙도 늘어야죠. 네. 그때 이렇게 늘고 나서 이제 흙이 손을 빼고 이쪽을 한 칸 뛴다든지 혹은 뭐 이쪽을 걸친다든지 하는 그런 포석이 됩니다. 이 포석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유행을 하는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전에 비해서는 조금 간명한 것 같은데요. 실전은 이쪽을 이렇게 밀었죠. 네. 밀고 치받으니까 이런 부분을 날일자로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밀어왔을 때 젖혀야 되고 네. 다시 하나 당하는 것도 꽤 아프니까요. 그런데 현대바둑은 이렇게 느린 수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고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이 수를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만약 네.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흙도 뭐 한 칸을 뛴다든지 혹은 날일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지키는 그런 바둑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포인트일 텐데요. 실전에 여기를 두었습니다. 네. 이 수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어깨 짖는 수가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들여다보는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 결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 수밖에 없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유행을 하고 있는 수는 지금의 이 모자 시용입니다. 네. 하나 밀어두고 네, 붙였고요. 이 장면에서 위로 젖히는 것은 늘어서 백이 이제 단점을 지켜야 되는데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벌린다면 흙이 이 부분도 지키고 이쪽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백의 세력은 사실 크게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는 백이 불만입니다. 백이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지금은 중앙보다는 아래쪽을 중시해야 돼서 네. 보통 때는 이런 수는 절대 따라둬서는 안 되는데요. 속수죠. 그런데 지금이니까 이제 가능한 수법이고요. 네. 처음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도전자 결정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기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김지석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이와 똑같이 처음에 대국을 해서 그 당시에 흙을 잡았던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한 칸을 띄고 그다음에 또 한 칸을 띄니까 한 칸 띄고 네. 이렇게 백이 내려서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평가가 흙이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일단 이쪽에 늘어간 수가 집으로도 크고 네. 나중에 뒷맛을 노리고 여러 가지 한 일석삼조 정도 되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좋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흙이 젖히는 수가 두어지기 시작을 했죠. 네. 백이 받아주면 그때 아까처럼 두어서 그것은 이 교환이 흙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그럼 백도 받을 시간이 없네요. 백이 여기를 붙여서 네. 이제 서로 신경전이죠. 여기를 늘면 늘어서 네. 그때 이 교환이 흙을 무겁게 만드는 백의 이득이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겁니다. 네. 단수 치고 실전에 이제 이렇게 받았죠. 뭐 하나하나 수를 살펴보니까 필연의 진행이네요. 네, 여기까지는 필연이고 네. 뭐 이 형태에 대해서 흙이 좋다, 백이 좋다 그것은 기풍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 둘 수 있는 호각의 진행입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전에 이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네. 사실 이렇게 수십 수가 똑같이 진행되기가 쉽진 않은데 네. 이 형태는 앞서 설명드렸던 중국의 커제 선수와 한국의 박용원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그렇고 또 이민배 신예 대회에서 한국의 나연 선수와 중국의 커제 선수도 똑같은 진행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허영호 구단도 서로 이 포석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썼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형태가 등장했을 때는 박영훈 선수는 이곳을 택했고 네. 나연 선수는 이쪽 침입을 택했었는데요. 실전에 이세돌 선수도 이쪽을 두었고요. 네. 지금 여기를 붙여서 박영훈 커제전에서는 여기를 지켰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허영호 선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빠르게 바로 붙여서 모양을 정리했네요. 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늘었어요. 네. 지금 이곳을 두면서 간접적으로 여기를 보강하는 의미가 있고 여기를 늘었는데 사실 이런 수는 뒷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당장의 맛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바로 바로 갔습니다. 파고들었어요. 네, 이 형태가 아예 뭐 없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박용훈 커제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가 된 적이 있어요. 우변이.
다시 여기를 두니까 네. 이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실전은 여기를 끊었고요. 이 끄는 수는 흙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네. 세 점을 버리면 나중에 돌려치는 것이 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두면 흙은 이제는 돌려치긴 당하지 않지만 귀에 맛이 나빠서 백이 그때는 이 세 점을 살린다는 거고요. 그 응수타진이고 네. 아마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백은 바깥쪽을 다 싸바르고 뭐 이런 급소 자리를 두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로 간에 얻은 게 있네요. 네, 지금까지는 뭐 잘 어울린 그런 포석입니다. 네. 최신 유행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실전 살펴보시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포석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따끈따끈한 포석이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이 포석이 등장한 지는 좀 오래됐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 몽백카페 세계대 준결승에서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석을 흑번으로 좋아하는 기사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커제 선수와 한국의 김지석 선수가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포석은 공식 시합에서 김지석 구단이 가장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흑번이었죠. 지금 이 포석에서 흙의 특징이라면 실리를 좀 챙기고 있고 백의 모양을 지워가는 그런 진행인가요? 일단 흙은 탄탄하게 실리를 챙기면서 확정가로 백에게 상당히 앞서는 그런 포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예전에 한창 김지석 구단이 흙으로 이 포석만을 고집할 때 그때 승률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석에서 했던 말이 흙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지니까 이제 다시는 이 포석을 안 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최근에 다시 두기 시작했더라고요. 커제 구단의 영향도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이 포석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서 네. 사실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그 생각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허영호 구단이 아주 착실하게 실리를 챙겼고 결국은 이 상변에서 좌변으로 향하는 백의 형태가 그 발전성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될 겁니다. 아마 이 포석을 아마추어 바둑 팬들에게 흑백을 선택하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흑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흙이 좀 두기 편할까요? 아무래도 집을 먼저 갖고 있으니까 운영하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멋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백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백은 또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박정상 해설위원이라면 흑백 중에 어느 쪽인가요? 딱히 어느 쪽을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백을 잡고 있던 적이 많습니다. 네. 저의 바둑 자체가 실리보다는 좀 더 이 발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허영호 구단은 흑번으로 만족을 하고 있을 겁니다. 허영호 구단 바둑의 특징은 바둑이 이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그리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힘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세돌 구단은 반대죠? 네, 이세돌 구단은 좀 더 바둑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풍이기 때문에 일단 허영호 구단의 작전이 지금까지는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둑은 아무래도 중앙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허영호 구단의 바둑은 그런 전략적인 면이 아주 뛰어나죠. 네, 지금도 중앙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네. 상변까지 날일자를 가면서 이제는 흙이 불안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세돌 구단은 상대를 좀 흔들어가면서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흙이 단단하게 자세를 잡고 있어서 네, 이세돌 구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이 별로 보이진 않네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허영우 구단이 뒤처지지만 미세한 승부로 간다면 그때는 허영우 구단이 해볼만 합니다. 네. 지금의 이런 진행이라면 바둑이 좀 미세하게 갈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은 이세돌 구단이 뭔가 이 발전성 혹은 두터움을 통한 공격 이런 쪽에서 득점을 올려야 하는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은 허영우 구단의 철저한 수비에 봉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백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사실 실리로만 봐도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국면은 아니고 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이세돌 구단이 큰 실수가 나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흑의 흐름이 좋은 정도이지 형세가 유리하다고까지 보이진 않아요. 네. 단지 두 선수의 기풍으로 봤을 때 허영우 구단이 이 바둑을 엄청나게 준비했구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 흐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피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예 피하지도 않고요. 딱 적절히 선을 지키면서 네. 상대의 강점을 잘 봉쇄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허영우 구단이 준결승 무대 오랜만이거든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상변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네요. 네, 이세돌 구단이 뭔가 계속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리는 흑이 따낸 곳에 백이 이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네. 우측으로 2선을 밀어갔거든요. 생각하기 쉽지 않은 반발이 나왔고 이곳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려 합니다. 조금 버티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일단 바둑이 백이 두텁기 때문에 중앙이나 이런 곳에 팩감이 좀 많다고 이세돌 구단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저런 식의 이 흐름을 거스르는 승부 호흡이 이세돌 구단의 장점입니다. 네. 이 기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조적인 두 선수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대국이 흥미롭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상대가 흔들리도록 만드는 기풍이고 허영우 구단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바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세돌 구단이 흔들기를 시작한 거죠?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상변도 지금 정리를 해두지 않은 채 중앙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상대를 흔들어 가는 거죠. 상변의 형태는 당장은 백이 화점 자리에 끊어서 패를 네. 하긴 어렵지만 중앙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쪽을 끊고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터 건드리는 겁니다. 이런 흔들기를 통해서 또 순식간에 흐름을 바꾸는 게 이세돌 구단인데요. 네. 이렇게 나오면 허영우 구단도 애매하죠. 지금 중앙만 생각해도 벅찬데 네. 상변 쪽의 패와의 연관성을 보면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허영우 구단도 과감한 선택이 나왔습니다. 중앙 쪽에 약간 엷은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받진 않았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재차 가르면서 이제는 중앙 쪽 공격 갑니다. 가볍게 행마를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흑이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상변 쪽으로 흑이 손을 돌렸던 것도 한 번 더 그 패를 이길 수 있어야 그때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 이 정도로는 허영우 구단도 상변에서 득본 것은 없기 때문에 중앙 쪽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손해만 봐도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패는 일단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거기까지 있습니까? 어쨌든 한쪽은 해결을 했습니다. 네, 한쪽은 해결을 했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앙은 백이 먼저 갈 수 있거든요. 천하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중앙 도를 2번이나 손을 뺐어요.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거죠. 네, 이건 이세돌 구단이 아니라 어떤 기사라고 하더라도 네. 약간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변에서는 백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바깥쪽 울타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바깥쪽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네. 중앙을 백이 들여다본 것도 그리고 이제야 공격하는 제스처를 취하네요. 상변 쪽에 피해를 입었지만 중앙에서 꼭 잡지 않아도 꽤 피해를 입히면 된다는 것이 이세돌 구단의 계산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흙도 약간 떨리긴 하는데요. 네, 떨리죠. 급소의 백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중앙 쪽 타개가 이 바둑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중앙 형태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허영호 구단의 작전은 뭐 확실하네요. 지금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네. 사실 이쪽 부근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백이 여기를 착점했는데 이곳을 받아주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본 것 같고요. 네. 이쪽 부근을 두면 이제는 뭐 이 정도의 피해는 입겠습니다만 아직 실전과 같이 이쪽에 터지는 단점. 네. 이쪽은 맛보기로 보면 이 부근의 손해와 이 부근의 이득의 바꿔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흐름이라도 흙은 충분한데요. 오늘 허영호 구단의 작전은 더 버텼어요. 네, 지금은 버텼습니다. 네. 초반에는 좀 뭐랄까요, 단단하게 두다가 중반 네. 이후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이세돌 구단이라고 해도 나의 단곳만은 잡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수는 충분히 백을 자극할 만한데요. 그렇죠. 지금 이수가 백이 네. 이쪽을 어떻게든 받으면 어떻게 받아도 득이라는 건데 이세돌 구단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네, 치받았고요. 지금 결국은 이쪽의 사활이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서 흙이 얻은 이익이 10집이 훨씬 넘습니다. 거의 15집 정도 이득을 받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흑도를 이세돌 구단이 거의 잡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이득을 봐야 승부를 되돌릴 수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허영호 구단이 계산했던 그런 네. 작전대로 국면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앙의 승부처가 아주 흥미롭네요. 네. 자, 이세돌 구단의 공격을 아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보통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 쪽보다는 타개를 하는 쪽이 조금이라도 편한데요. 뭐 기풍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속기전에서 오히려 공격 쪽이 유리하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예전에 일본의 인류 기사였고 미학으로 유명했던 오다케 히데요 구단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네. 속기에서는 공격형이 유리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풍이 속기에서 유리하고 어떤 기풍이 제 장고에서 유리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흐름 자체가 허영호 구단이 좀 원하던 흐름이고 네. 그리고 단곳만은 잘 잡히지 않거든요. 뭐 그런 바둑 격언도 있고 실제로도 이세돌 구단이 저 중앙의 흑도를 지금은 일직선으로 공격을 가야 하는데 웬만한 상황이라면 저 중앙을 몰면서 다른 곳에 피해를 입히면 되지만 지금은 다른 곳의 흑돌이 워낙 단단합니다. 흙의 형태가 좀 탄력이 있는 편인가요? 일단 중앙 쪽 그리고 상중앙 쪽에 백이 마늘모로 차단하고 있는 곳도 흙이 가르고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5, 6. 지금은 약간 흙이 유리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백이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네, 재미있는 것이 허영호 구단이 백이었다면 하나, 저도 허영호 구단과 평소에 연구도 많이 했고 이렇게 대국도 많이 했는데 저 중앙에 있는 흑도를 7, 잡으러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8. 흙 2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역으로 당하니까 네. 어쨌든 타겟 자신은 있겠죠. 백은 그런데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뭐 이제 와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잡으러 가려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잡으러 가는 것과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가는 건 다르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테고 허영우 구단이 100이었다면 여섯, 반쯤 포기한 채 잡으러 갔을 겁니다. 여덟, 아홉. 인류 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기풍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술기들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의 입장에서는 뭐 흔히 얘기하는 엮을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엮을 곳은 잘 보이지 않고요. 네. 상변의 흙돌도 단단하고 어느 곳도 중앙 이외에 얇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도 지금은 하나, 일직선으로 네.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국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만약에 무난하게 타개가 된다면 그건 흙의 흐름인 거고요. 역시 상변 쪽의 피해가 큽니다. 허영우 구단도 안쪽에서 이제 두 집을 내려가기보다는 바깥쪽의 백의 얇음을 좀 이용하면서 네. 타개하려는 작전을 들고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백도 당연히 끊어갔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백의 빈틈들을 잘 이용해 봐야겠고요. 20초. 하나, 지금 딱 둘, 이런 정도의 느낌일 넷, 것 같아요. 다섯, 형태상은 흙이 잘 잡힐 것 같지 않은데 여덟, 아홉. 막상 상대가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그것을 응징하기가 쉽진 않고 네. 또 시간은 짧고 그것이 허영우 구단의 고충입니다. 네, 지금 당장 101점은 축이 아닙니다. 단수 쳐도 계속 101점을 살려 나오면 오히려 흙이 곤란해집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허영우 구단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제 정밀함을 요구하는 장면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지막. 정말 네. 쉽지 않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안쪽에서 확실하게 두 집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흙이 착점한 그곳에 백의 얇음을 좀 추궁하면서 네. 흙은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백의 울타리가 굉장히 어설퍼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또 나가려니 잘 안 보여요. 네. 공면은 점점 극박해지고 있는데 둘, 흙이 약간 좋았던 흐름에서 넷, 이제는 정말 여섯, 5대5 승부가 일곱, 됐어요. 여덟, 아홉. 네, 그곳에 하나 단수를 치고 중앙을 틀어 맞겠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바깥쪽의 탈출과 또 안에서 흙이 사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일단 막아두면 눈 모양도 어느 정도 생기고요. 바깥쪽에 공배도 좀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중앙 쪽에서 그렇게 쉽게 살 것 같지는 않고요. 바깥쪽의 단점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중앙 쪽에 어설퍼 보이는 백의 그물망이 네. 어설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흙을 옥죄고 있습니다. 허영우 구단은 최대한 탄력을 만들어 보는데요. 바깥쪽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보시죠. 네. 일단 네, 막아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눈 모양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눈은 확보가 됐는데 네. 안에서 두 집을 내기는 어렵고요. 이곳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약점을 노리지 않는 순간 네. 한 눈이 잘 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이 안쪽에서 사는 것을 보겠습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히면 네. 백은 하나 치중을 가고 네. 이을 때 그냥 들어가면 이건 뭐 쉽게 잡혔고요. 흙이 이렇게 한 집을 내도 백이 여기를 붙이면 젖힐 때 네.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네. 백이 다시 잡으러 가면 이것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백의 약점을 노려도 흙이 여기를 쌍립을 서고 네. 이을 때 이렇게 뚫고 나와도요. 계속 이제 찝어갔을 때 백이 여기를 지켜도 지금 연결은 안 돼요. 아, 그렇네요. 네, 계속 나가고 네. 끊으면 그쪽도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정말 어설퍼 보이지만 그래도 적절한 곳에 네. 배치가 되어 있어서 흙의 연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다 차단이 돼 있네요. 네. 지금 안쪽에서 사는 것은 그래서 잘 보이진 않고요. 네. 실전은 이곳을 하나 붙이고 여기를 밀어가니까 네, 백도 파울을 했고요. 네. 이것은 결국 안에서 사는 것은 흙이 더욱 어려워졌고 네. 허영우 구단이 이쪽의 단점과 또 이쪽에 약간의 얇은 뒷맛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쪽과 연관이 된다면 아까와 같은 것들이 백을 선수로 끊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 등을 노리면서 타결을 해야 하는 순간인데 지금까지 흐름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백의 약점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실전 보시죠. 지금은 흙도 잘 안 보여요. 딱 이렇게 두면 된다 싶은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기 전에 백의 형태는 뭐라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상중앙 쪽에 백도를 끊으러 갈 수는 있는데 네. 그쪽을 바로 잡으러 가기에는 중앙에 뒷맛이 있습니다. 중앙에 치중을 갔던 백 한 점이 한 칸 위로 끊어가면 하나, 반대쪽에 있는 흙 4점이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섯, 상중앙 쪽에 여섯, 106점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곳부터 지키네요. 네. 거기를 안 지키면 당장 수가 나죠. 그렇다면 이 흐름은 지금 그곳을 하나 끊어두고 결국 상중앙 쪽을 이세돌 구단이 먼저 지킬 텐데요. 그러면 다시 안쪽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안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지금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이 흙이 잡힐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의 손이 나왔다 들어갔는데 그쪽 부근을 백이 지키면 네. 상중앙 쪽은 완벽해졌고요. 지금은 하중앙 쪽의 엷은 뒷맛 그런 것 등을 노리면서 허영우 구단이 타기를 해야 합니다. 안에서 두 눈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이제는 백의 엷음을 찔러서 마지막 역공을 가해야 하는 국면이에요. 이제 상변 쪽의 약점은 다 해결이 된 거고요.
흑도 마지막 하변 쪽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한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중앙 쪽의 106점은 네. 좌측에 단수 쳐져 있는 흑 한 점과 우측에 축으로 잡을 수 있는 흑 한 점을 맛보기로 해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을 저렇게 허영우 구단이 2점으로 나갔을 때 마지막. 어설프게 받으면 하나. 당장 상중앙이 걸리게 됩니다. 셋, 넷, 2점 쪽을 밟지 않고 한 점 쪽을 단수 친 것도 그런 이유이고요. 네, 이제 하중앙 쪽 뒷맛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쪽이 하나, 최후의 승부처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맛이 나빠 보이긴 하거든요. 방금 흑이 착수한 곳의 우측으로 백이 한 칸 한 칸으로 이 붙여져 있는 곳이 네. 그쪽이 좀 얇아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이세돌 구단도 빠르게 착점하면서 좀 시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어떤 수일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아슬아슬하긴 한데 네. 여섯, 일곱. 뒷맛이 나쁘다고 해서 딱 이렇게 두면 확실히 된다 싶은 곳은 흑도 보이진 않아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모양이 그래도 빈틈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그 수는 네. 약간 한눈을 파는 느낌은 있는데요. 어쩌면 허영우 구단이 지금 중앙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하나, 상중앙 쪽 그리고 우중앙 쪽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다섯, 여섯, 그냥 쉽게 지금 여덟.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흑이 네. 타개를 할 수는 있었거든요. 아, 수단이 있었나요? 허영우 구단은 중앙 2점을 움직였는데요.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쪽을 움직였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두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두면 뭔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계속 끊는 것은 백은 일단 차단을 해야 되고요. 여기를 젖히면 이건 수가 납니다. 아, 네. 이건 일단 뭐 단수 치는 게 있어서 백이 이쪽을 연결해도 이렇게 끊어가면 네. 지금 이 전체가 백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도 걸려 있어요. 그렇군요. 이것은 일단 백이 안 될 것 같고요. 백도 버티려면 네. 최강에 버티면 뭐 이런 식으로 찝고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복잡하긴 합니다만 흑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있고 그때 네. 나와서 이제 끊는다면 그때 뭐 이런 끼우는 자리를 둔다든지 했을 때 네, 이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허영우 구단이 걱정했던 것은 지금은 네. 백이 계속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백이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흑이 연결을 하고 네. 백이 다시 뭐 이쪽을 제압하는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제압하는 그런 식의 흐름인데 분명 피해는 좀 크죠. 이곳의 피해와 이쪽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 타개를 했으니까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흑이 한 80이 강하게 나고요. 네. 백이 한 70이 약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뒀어도 흑이 우세하네요. 허영우 구단이 이렇게 뒀다면 확실하게 네. 우세를 잡을 수 있었던 국면에서 좀 더 안전한 길이었을 텐데요. 네, 실천은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두면서부터 백이 이쪽에 오니까 이런 약점을 노릴 수가 없게 됐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곳은 하나 두었는데 네. 나가니까요. 네, 흑돌이 이쪽은 있죠. 지금 하나 이곳도 나가고 지금 여기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안에 있는 돌은 여기를 이어도 끊으면서 이쪽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도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흑이 거의 잡혔습니다. 냉정한 허영우 구단답지 않은 수였네요, 이 수는. 네. 네, 지금은 흑의 위기입니다. 네. 흑에게 별다른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요.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두 점을 살리니까 상중앙 쪽에 마지막 백이 빵단을 하면서 연결을 했고요. 허영우 구단이 혹시 중앙을 버리고 우측을 다 잡는 바꿔치기를 생각하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흐름은 흑이 네.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측을 잡는 바꿔치기가 가능할까요? 마지막 하나, 아, 아니군요. 지금 근데 우측을 잡아도 너무 작죠. 다섯, 여섯, 일곱, 결국 여덟. 패가 되나요? 아, 지금 복잡하네요. 아, 저도 순간적으로 지금 형태를 착각했는데 지금 양쪽이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측 사활이 승부네요. 네, 허영우 구단이 이렇게 흐름을 가져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전체적인 형태가 하도 얽히고 설켜서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네. 지금 우측에 있는 백돌이 잡힌다면 중앙 쪽의 흑돌과 수상전입니다. 네, 결국 패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계산했던 것이 반면 10집 이상의 차이로 보였기 때문에 허영우 구단이 이렇게 흐름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고개 숙이고 네. 자존심 버리고 연결했다면 넷, 다섯. 그 편이 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개가 된 후에는 많은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사실 끝내기였거든요. 평소에 허영우 구단의 기풍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연결을 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 이세돌 구단은 상대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냉정하던 허영우 구단도 하나, 쉽게 우세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마다하고 네. 지금은 다섯, 뭐 천지대패가 일곱, 여덟. 우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결과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실속을 챙겼어야 되나요? 네, 지금은 예측이 잘 안 되네요. 지금 우변패가 굉장히 큰 패인데요. 집으로 환산하면 한 100집은 될 것 같아요. 중앙에 흑이 다 잡히느냐, 우변에 백이 다 잡히느냐 패니까요. 네. 둘, 셋, 넷. 완전히 승부가 됐어요. 여기서는 타협이 쉽지 않겠죠? 타협이 나올 수 있죠. 지금은 패가 벌어졌기 때문에 중앙 쪽에 흑을 살고자 하는 패감을 쓸 때 네. 백이 해소를 한다면 그게 타협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패는 백이 이겼을 때 네. 원래 백이 잡혀있던 백 4점이 살면서 그러면서 백이 10집 정도 확보하는 아. 꽤 득을 보면서 패를 이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섯. 아까의 개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허영우 구단도 그냥 중앙 쪽으로 어설프게 사는 패감은 지금 통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백도 충분히
타협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살릴 수 있을 때 살려둘 걸 그랬죠. 넷, 다섯, 여섯, 허영우 구단이 제가 아는 이 인류급으로 속하는 기사들 중에 가장 냉정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그 냉정함을 버리고 이렇게 고생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팩감을 썼습니까? 이건 백이 해소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역시 네. 이 정도 결론이네요. 아까 흑이 연결을 해가고 백이 우변에서 조금 더 득을 보는 형태, 그리고 지금의 형태는 어떨까요? 일단 아까의 형태를 보면 중앙 쪽에 백집이 하나, 둘, 셋, 한 15집이 강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15집의 백집이 지금 깨진 거고요, 중앙에서. 대신에 우변에서 백이 한 11집은 늘어났고 흑집이 한 10집이 줄었거든요. 그럼 20집 이상 득을 받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흑이 네. 중앙 쪽에 살 때 연타 뭐 이런 것 등은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그냥 고개 숙이고 연결하는 그 보여드렸던 형태도 흑이 선수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그때만 흑이 못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그 변화였다면 네. 확실하게 흑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조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좀 더 형세 판단이 필요합니다. 뭐 분명히 그보다는 차이가 더 줄었을 테고요. 앞으로 좀 미세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빠르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대략 미세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서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허영우 구단이 좌변에 약간 뒷맛이 나쁜 백의 진영에서 어느 정도 끝내기 득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수익기를 해볼 타이밍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좌변 쪽을 읽었던 것 같은데 허영우 구단의 특징이 원래 확신이 없으면 잘 손이 나가진 않아요. 특히 속기전에서 일반적인 기사들은 이 형태면 되겠지 싶은 그런 감각적으로 일단 착수하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우 구단은 네. 확신이 서지 않는 수는 잘 두지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중앙의 선택은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네, 그렇죠. 평소답진 않았어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도 허영우 구단이 먼저 좌변 쪽을 건드리는 것이 네. 좀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상변을 지키니까 이세돌 구단이 찬스다 하면서 좌변을 지켜버렸죠. 그 수가 집으로도 크고 그 전에 흑이 노릴 수 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없애는 하나, 둘, 제가 볼 때 허영우 구단이 다시 한번 찬스를 놓치는 장면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더 좋은 끝내기 수단이 있었을 텐데 일단 백이 먼저 와버렸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네, 그래도 여전히 바둑은 미세합니다. 네. 애초에 중앙 쪽에서의 이 처절한 전투가 시작이 되기 전에 흙이 좀 흐름이 괜찮았었고 그 이후에 타개를 쉽게 했다면 흙이 확실한 우세였기 때문에 허영우 구단이 한 2번 정도의 미스가 나오면서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미세해요. 아직까지 흙이 진 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앞으로의 끝내기 수순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허영우 구단은 또 종반 마무리 강하죠? 네, 강합니다. 계산이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세돌 구단도 워낙 중반 전투력이 뛰어나서 사실 끝내기가 별로 부각되지 않은 것뿐이지 네. 이세돌 구단의 계산과 끝내기도 정확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서로 비막 끝내기를 하나씩 하고 있고 그곳의 끝내기가 끝이 나면 다른 곳은 큰 자리는 별로 남지 않아요. 시간이 넉넉한 바둑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선수 정도의 레벨이면 이 장면에서 한 10분 정도 주면 둘. 남은 수순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누가 몇 집 이겼다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네. 지금 30초에 한 수씩 착점해야 되는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한 수 한 수가 살떨리는 순간이네요. 시간이 많은 바둑이라면 이미 뭐 승부가 결정이 돼 있겠군요. 아주 미세하지 않다면 여기서 역전되는 일은 거의 없죠. 네. 서로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마지막 이 두 선수 정도의 둘. 이 레벨이 되는 선수들이 대국을 한다면 네. 이 장면에서 미세한 반집 승부가 아니라 한 두 턴 반집이라면 거기서 역전은 없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변 쪽에 이세돌 구단이 비마 끝내기를 했을 때 마지막 그때 흙이 그냥 뒤쪽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넷, 두었거든요. 네. 여섯, 그것도 허영우 구단이 좀 여덟, 뭐랄까요, 아홉. 확신이 서지 않는 장면에서의 두터운 처리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끝내기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끝내기 수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실전에서 비막 끝내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받는 게 정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리고 비막 끝내기는 뒷맛도 잘 염두해서 네. 받아야 하는데요. 실전은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았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득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전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히고 나서 단수를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백이 한 집이 났어요. 그런데 그냥 붙였다면 백이 이렇게 응수하든 이렇게 응수하든 네. 살렸을 때 여기를 둔다면 나중에 끝내기에서 이쪽을 찝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그 실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실전은 이렇게 붙여서 끄는 형태이니까 이것보다 한 집 손해입니다. 네. 그럼에도 허영호 구단이 여기를 붙이지 않은 이유가 지금 뒷맛을 좀 본 것 같은데요. 여기를 그냥 붙이면 지금 초읽기 상황에서 확신도 없고요. 여기를 단수 치고 네. 나중에 혹시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반발했을 때 수가 나는 것이 아닌가를 염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단수를 쳐야 되는데 뭐 이 단수까지는 백의 패를 버틴다면 권리가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를 끼우는 것과 지키면 여기를 늘어서 이제 수가 나는 게 맛보기라고 보고 네. 실전 여기를 붙이지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끝내기라고 하면 단순히 집 계산 그리고 네. 여기가 몇 집 끝내기인지 저기가 몇 집 끝내기인지를 확인해서 큰 곳부터 두는 것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끝내기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수익기가 많습니다. 실전은 한 집 손해이지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제 이쪽에 끝내기를 하고 계속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바둑은 굉장히 미세하고요. 초읽기 상황에서 두 선수가 어떤 집중력을 발휘할지가 승패의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승부는 이제부터가 되겠습니다. 끝내기도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중앙 쪽에 이렇게 되면 잡히는 것이 남았는데요. 글쎄요, 잠깐 수순을 못 본 사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어가죠. 방금 흙이 끊어간 것이 10집짜리 끝내기고요. 큰 소득인데요. 백은 그 사이에 뭘 했죠? 방금 전에 찝어간 곳이 선수로 처리가 됩니다. 그곳에 선수로 처리하고 네. 상견을 두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따내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약간 뒷맛이 나쁘다고 보고 지금의 처리를 한 것인데 네. 그래도 10집이 좀 커 보이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끝내기에서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를 실전에 두지는 못했죠. 네. 여기를 연결을 했다면 네. 이세돌 구단이 염려했던 것은 지금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아예 나와버려서 2패를 따내기에는 오히려 반발해서 이 전체 백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네. 뒤로 받아야 하는데 그때 있는다면 이 부분에서 크게 당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쪽을 먼저 따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받으면 이쪽이 조금 당하니까 여기를 네. 먼저 따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따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를 끊는 수가 10집짜리 끝내기로 굉장히 크지만 네. 실전 이제 여기를 찝고 받아야 될 때 이 또 따내는 선수로 것이 하죠. 네, 선수고요. 지금 네. 이 수가 넷, 5집짜리 선수 5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젖혀 있고 나서 뭐 이곳 찌르는 것은 당하겠습니다만 네. 젖혀 있고 나서 여기를 잇는다면 이 잇는 수도 8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네. 선수 5집과 8집짜리를 하면 여기서 10집짜리 끝내기를 당했지만 뭐 크게 손해는 없고 아까 이 반발을 없앤 그런 맛 좋은 끝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로 큰 이의 득실은 없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바둑은 미세하네요. 네. 자, 큰 부분이 변했는데 뭐 미세한 차이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딱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흙이 굉장한 득을 본 것 같았는데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끝내기도 몇 곳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빠르게 계산해 봤을 때 아주 미세한데 흙이 반집 정도는 남기지 않나 싶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제 남아있는 끝내기 하변, 상변, 상중앙 이 정도인데요. 네, 다른 곳은 끝내기가 없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쉽게 처리해서 흙이 반집 이길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그곳에 지금 찝었죠. 찝고 들여다보는 것을 선수로 하고 네. 하변을 향한다면 하나, 둘, 반집 셋. 이기는 개가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곳은 베개 걸리죠. 흙이 뒤로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네. 일단 상면 쪽에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 세 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 교환을 하고 하변 2선에 만을 모아고 나서 한 점을 때리면 마지막 그걸로 하나, 흙이 이길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내기 수순도 거의 정해져 있는 그림인데요. 자, 지금 형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전히 미세하군요.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교환을 하고 지금 흑선인데 이 네. 장면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끝내기가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따내는 것이 가장 커 보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여기는 두고 이제 백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언뜻 보면은 좋은 끝내기 같아 보이지만 흙이 막을 수 있습니다. 치면 따내면 그만이에요. 그럼 백도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네, 단수 치고 여기를 둬야 하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아까 계산을 해봤을 때 이 개가가 흙이 반집을 남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반패도 남지 않고 결국 선수 끝내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네, 이쪽은 지금 교환이 되어 있죠. 네. 그러고 나서 흙이 여기를 찝고 백이 패를 잇고 그 정도로 흙의 반집 승입니다. 그런데 백이 그러면 수순을 도중에 비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만한 곳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따내면 흑승이 확실해 보이고요. 허영우 구단은 중앙을 먼저 갔네요. 실전은 지금 여기 글쎄요. 지금 따내면 여기서 깔끔하게 흑승일 것 같은데 이쪽을 먼저 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네. 젖혔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일단 흙이 여기를 이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까처럼 하기가 어렵네요. 이쪽을 만약 이으면 네. 일단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지금은 이세돌보다는 막으면 안 되나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막으면 일단 단수 치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서 아까랑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맛보기 보면 이건 흙이 손해봤죠. 그렇군요. 네, 지금은 실전도
그냥 이어서 받았네요. 네, 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세돌 구단이 지금은 여기를 두면 100% 져요. 이거는 아까보다도 득이 없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반드시 잇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흑이 네. 흑도 여길 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 받으면 손해니까요. 뚫으면 그때 만약 백이 붙여서 끝내기를 하면 아까랑 이곳의 차이가 흑이 5집 나던 게 5집이 없어졌고 5집 반. 지금 이곳에서 백이 5집 반 이득을 받습니다. 이쪽도 바뀌었거든요. 여기는 5집. 이쪽도 5집 반이네요. 그럼 같이 5집 반이면 똑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5집 깨지고 이곳에 반집 5집 반이고요. 네. 5집 반인데 혹시 이수가 있나요? 이수가 된다면 한 집 차이 납니다. 지금 붙이는 걸로는 흑 반집 승이거든요, 여전히. 네, 실전에 한번 보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모양이. 네. 지금 네. 이곳에서 허영우 구단이 2번 두면서 5집 반 이득을 받는데 네. 백이 붙이는 정도라면은 여전히 허영우 구단이 이기고요. 지금 이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네. 두면 근데 이것이 종종 나오는 끝내기의 맥이긴 한데 여기를 끊어갑니다. 막으면 여기를 이어서 이건 뒤가 떨어졌죠. 네. 그럼 따내면 단수 쳐서 이건 부분적으로 수가 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여기를 치중 가는 순간 흑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있게 되니까요. 네. 원래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 한 집 차이가 장면인데요. 나죠. 네. 네, 여기가 한 집 차이가 나서 이것은 반집 역전으로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결행을 했는데 네. 허영우 구단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이수를 깜빡하고 여기를 찝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대로라면 쉽게 네. 뭐 반집은 남길 수가 있는데 허영우 구단이 어차피 5집 반, 5집 반 마찬가지라고 본 것 같아요. 지금 이수를 깜빡해서 이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는데요. 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전 보시죠. 허영우 구단도 반집을 남긴다는 계산 이미 다 완료가 돼 있었겠죠. 네, 지금 계산상의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저 일선에 치중 가는 수를 순간적으로 깜빡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승부가 뒤바뀔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패를 들어가네요. 이건 패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지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뒤로 후퇴하면은 반집을 졌죠. 역전 당했습니다. 또 이런 드라마틱한 네. 후반이 나오나요? 둘, 셋, 사실 비틀어도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비틀었어야 되는데 허영우 구단도 그냥 받았으면 되는데요. 네, 지금은 끝내기의 실수나 혹은 계산상의 실수가 아니라 네. 일선에 치중 가는 저수를 딱 한 수를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양쪽 끝내기가 달라져도 어차피 집으로는 똑같다는 판단이었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허영우 구단 정말 딱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라는 대허를 낳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돼요. 쉽게 반집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지금은 대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상변에 일선에 밀고 들어간 끝내기도 지금 팩감이 되면서 손해가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애매한 곳을 썼습니다. 손해는 없나요? 지금 최대한 넓히면 반집 손해인데요.
하변패가 워낙 중요한 만큼 지금 반집이 뭐 커 보이진 않고요. 하나, 이세돌 구단도 그냥 받아줄지 아니면 넷, 다섯, 하변으로 해소합니다. 마지막에 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좌변에서 흑이 패감으로 연탄 것이 네. 19집 반 이득입니다. 하변에서 백이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마지막 하나, 지금 해소를 한 형태 외에도 부수입이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이죠. 하변과 좌변의 집주인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셋, 넷. 네. 네, 일단 이 패는 뭐 허영호 구단이 반집을 졌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패를 버텨갖고 지금 패감을 여기를 썼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패감을 썼는데 해소를 했어요. 네. 해소를 하고 지금 한 칸 백도 띄니까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수순을 예상해 보면 이제 여기를 두고 네. 끊을 때 뒤에서 맞고 이제 여기를 들어갑니다. 흑이 그래도 이 정도는 네, 될 것 같아요. 백이 여기서 패를 버티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 상태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단수 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과 아까 흑이 그냥 막아서 반집 졌던 것과 계산을 해보면요. 네. 백이 여기 하나 따내고 지금 여기 하나 따냈습니다. 두 집에 10집, 12집, 13집. 백집이 13집이 늘어났고 흑이 7집이 깨졌죠.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백이 20집 이득을 봤는데 아까 그러고 나서 흑이 선수였어요. 지금은 흑이 19집 반 이득을 보고 선우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반집 손해보고 한수도 손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 반집을 져서 수순을 비틀었는데 이건 더 확실한 백의 승리네요. 승부는 어쨌든 뒤바뀌었네요. 네, 지금은 아까가 반집이었기 때문에 뭐 한 집 반 승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바뀌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면이었네요. 네. 정말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면 예전 전성기 때 조은현 구단을 연상케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요. 과거에 조은현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중국과 일본의 기사들을 상대로 네. 이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귀신이 돕는 승부사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이세돌 구단도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할 때 상대들이 뭔가에 홀린 듯하게 좀 역전을 당하잖아요. 네. 기사들끼리 농담 삼아 마법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세돌 구단 대단합니다. 허영호 구단은 글쎄요, 평소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중앙에 연결을 하지 않은 순간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기에서의 역전도 그렇고 네. 이런 걸 잘 당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평소답지 않아요. 네, 이건 허영호 구단 좀 충격이 있겠습니다. 초반의 흐름을 봤을 때 네. 전략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오늘 대국에 임했고 그리고 99% 완성을 시켜놨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가장 장기로 하는 끝내기 그리고 냉정함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은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5집이죠. 네. 이세돌 구단도 바로 이 하변을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허영우 구단의 손길이 중앙의 찝은 곳에 잠깐 머물렀는데 네. 그 수를 두지 않았다면 허영우 구단이 반집 이기는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허영우 구단을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허영우 구단 얼굴도 많이 상기가 됐네요. 네. 자, 거의 다 와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뭐 늘 패배는 아프지만 이렇게 지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네, 허영우 구단이 마지막에 반집 승리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 네. 아픈 패배가 될 것 같고요. 이세돌 구단이 정말 행운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 행운이 결승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KBS 바둑왕전 결승에 선착을 했는데요. 이 반대편 조에서 또 누가 올라오든 굉장히 재밌는 결승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명은 한국 랭킹 1위를 지금 2년여 고수하고 있는 박정환 구단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최근에 탑10 안에 들었던 이 한국 바둑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진서 선수거든요. 네. 어떤 선수가 올라와도 이세돌 구단과 아주 재미있는 결승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결승 진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한국 랭킹 1위 그리고 최고의 신예 기사가 벌이는 준결승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